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직전에 9월 시험 경향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생각해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9월 모평에 대한 특징과 수능 대비에 대한 내 생각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길지 않게 그냥 빠르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얘기하고 방향성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 느낌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첨부 자료도 좀 올려줄게. 그럼 다섯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얘기, 정수하고 자연수에 대한 얘기들. 이게 지수로고 수열이랑도 연결될 수 있지만 수원2의 함수랑도 연결될 수 있어. 이게 진짜 어려워지거든. 우선 최근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판단해볼까? 제가 조금 분류해놨는데 먼저 지수로그랑 연결되면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로그,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로그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그냥 무지성으로 1, 2, 3, 4 이래버릴 수는 없어. 분명한 루틴이 있단 말이야. 푸는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열이랑 연결되면 분명히 등차 아니면 등비 안에서 공차가 정수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다. 그럼 수열이 어떻게 움직일까? 항이 어떻게 될까? 21번에서 느꼈잖아. 아, 그럼 첫째 항하고 공차는 어떻게 될까? 등등에 대한 생각들. 그게 만약에 이제 수원의 함수랑 연결되면 함수의 형태는 쉽게 내줘. 왜냐면 그려야지 관찰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안에 뭘 포함시켜? 자연수를 포함시켜서 아, 그럼 b가 3이 되면 어떨까? 4가 되면 어떨까? 5가 되면 어떨까? 이런 어떤 관찰에 의한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이게 그래프 추론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추론하는 것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지. 이런 어떤 절대값이 들어간 요소라서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이건 방정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절대값을 풀어내야 돼. 그러면 이 n이라는 게 자유롭게 움직여지게 되거든. 결국 그래프를 두 개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돼.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안에서 n의 변화에 따른 답이 어떻게 될까를 관찰하는 문제야. 똑같아. 근데 이게 수투랑 연결되면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정의역을 건드리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계수 안에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이 자연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관찰할 수도 있겠고, 보통은 이 경우도 뭐 p 자연수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떻게 되냐를 관찰하는 영역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대비 안 한다? 큰일 난다 이번엔. 여섯 번째로 미지수를 처리하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이 13번 문제가 특히나 뭐 근의 분리라고 해서 좀 어렵다 이랬는데, 애초에 근의 분리라는 게 축에 대한 위치를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나타낸다. 보통 이런 문제로 흘러가. 그러니까 미지수를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문제별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놈의 함수가 만들어질 때 관찰하는 거. 그냥 아예 구해야 되는 미지수. 아니면 일정 기준을 갖고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미지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문제풀이 진짜 많이 안 한 거야. 어떤 거냐면 잘 봐,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야. 미지수를 해석하고 구분하자. 어떻게 해요? 실수 a에 대해서, 이거 최신 기출문제죠? 이런 어떤 실근이 있어. 0도 있고 1도 있고 a도 있고 2a도 있죠. 그러면 이 a하고 2a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 0이 될 수도 있겠고 1이 될 수도 있겠고 2a가 1이 될 수도 있겠고 0하고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고 1보다 클 수도 있겠고 등등의 모든 케이스에 따라서 이 함수의 개형이 나눠질 거고, 그걸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미지수인 이 a를 어떻게 한 거야? 일정 기준인 0하고 1이라는 실근을 기준으로 나눠서 모든 케이스를 따졌던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경찰대 문제인데 이것도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이 1, a 빼기 1, a 빼기 2인데 얘네들은 다 다른 거니까 이 1이 뭐가 될 수 있는 거? a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모든 케이스에 대한 a가 나눠질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야 된다고. 또 이런 건요.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물론 이 k가 실근 0이랑 연결돼서 아,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구나. 등등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월 13번 문제 어땠냐고. 이거 도함수로 만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의 축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a였단 말이야. 걔네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케이스 분류를 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또 아니면 이럴 수 있어. 이건 지금 m하고 n이 함수에 주어져 있는데 얘를 구하라고 하지. 아, 애초에 그냥 구하라고 하는 미지수일 수 있구나. 또 밑에는 두 실수 a하고 k에 대해서 이런 함수인데 a하고 k를 구하라고 하죠. 이건 a하고 k를 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 함수를 해석하고 관계식을 만들어서 a하고 k를 구하는 문제일 거야. 완전 같은 미지수의 문제인 것 같지만 다른 방향이지. 또 이럴 수도 있다고. 수투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뭐 기울기가 t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실수 t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거야. 그럼 정의된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 실수 t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수 t가 지금 막 바뀜에 따라서 이 구간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구간에 따라서 시그널 개수가 바뀔 거라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겠어? 8번째, 경이로운 평가원. 말도 안 됐다. 왜? 킬러도 없앴지. 주관식도 엄청 쉽게 냈지. 애들이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쉬운 요소들은 다 갖다 넣었어. 특히나 1등급 이상 애들은. 근데 어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애들이 힘들게끔 문제를 냈냐 이거야. 그래야 등급 방어가 되니까. 진짜 해석의 무게감은 정말 낮추면서 답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때려 넣은 거야. 대단해. 근데 그 와중에 평가원이 평가원했다. 이건 뭐냐면 평가원은 원래 예쁘게 문제를 내줘. 함수가 여러 개면 관계를 예쁘게 준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하나를 심어줘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끔 준다든지. 근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석도 쉽게 해주면서 답답할 수 있는 요소를 넣었다. 그게 어떤 거였어? 대표적으로 13번 문제 이따 보겠지만 굳이 A라는 축 말고 마이너스 A라는 축을 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축이 0보다 작다 크다 이거부터 하기 싫어. 그러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나. 그리고 마지막 계산 처리 과정 어떻게 돼? 부등식에다가 근해 공식 난리가 나지? a제곱 더하기 2a-1이었나?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네? 이거였나? 아무튼 이것도 근해 공식도 써야 돼. 하기 싫어. 계산하기 싫어. 이런 요소 준다고. 근데 평가원답게 뭐 해줬냐? y는 마이너스 b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림을 되게 예쁘게 줬다고. 봐봐. 자, 13번 보면 결국 문제를 풀어봤다고 생각할게. 얘를 도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요놈 해석을 먼저 하면 돼. 그럼 b값이 a에 대한 식이 나오고 이 a에 대한 범위가 아예 만들어져.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x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즉 이놈의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해보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지금 미지수네. 축이 있구나. 축의 x는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어디에 위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로 풀어내야 돼. 그 와중에 평가원은 함수를 이렇게 줬다고. 얘네 둘만 봐봐. 얘네 둘은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둘 다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b가 더해져 있지? 아, 마이너스 b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이 y는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되는 녀석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그림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뭐 이해 못해도 돼. 나도 시험 때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원은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야. 예쁘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을 파악해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인 거지. 또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10번 같은 경우도 왜 굳이 2,3하고 1,3을 줬냐 이거야. 왜 y값을 같게 줬냐고. 결국 뭐였다?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지. 물론 얘가 1,3이 아니어도 돼. 그러면 만약에 뭐 1,1이 여기 있다라고 해도 1,1하고 2,3의 어떤 기울기를 갖는 직선 안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10번 문제니까 좀 쉽게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하고 낸다고 평가원은. 그게 평가원답게 문제를 내는 거고. 이런 9번 같은 것들도 이런 거 보면 당황한단 말이야. 물론 이걸 코사인에다가 뭐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7분의 1 파이로 평행이동 시키는 것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사인 함수로 그려가지고 7분의 파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지. 여기가 7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근데 평가원은 여기서 내고 싶은 평가원답게 문제를 출제하는 건 뭐야? 분명히 얘 주인공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대칭성이야 당연히. 너 대칭성 알고 있지? 이거 하나의 주제로 만드는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고1 수학이 엄청나게 강조됐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알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 자료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뭐냐면 9월 이후에 이제 고1 수학 대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지금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막 저번처럼 그냥 막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메일로 신청을 받고 일정 기한을 두고 자료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한을 넘어서서 말씀해주신 분들께는 아쉽게도 좀 못 드릴 것 같아. 근데 다행히도 자료 배포를 1차, 2차로 나눠서 드릴 테니까 뭐 영상을 너무 늦게 봤다고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자료는 아니고 대충 보면 이건 좀 한번 읽어보시고 목차가 이래. 우리 나왔었던 거 우선 인수분해 뭐 조립제법, 2차 방정식, 함수 해석, 부등식, 뭐 평면 좌표, 직사의 방정식, 함수 이런 쪽의 문제들을 한 전체 다 합쳐서 한 100문제 정도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 하는 문제들 수준이야.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고. 그래서 좀 고1 수학이 불안하다, 나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좀 좋은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 안 돼. 내가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안 해놨어.
왜냐면 고1 문제에서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 것들은 좀 개념으로라도 좀 채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구성들이 이렇게 좀 유형이 있고, 그다음 문제 이렇게 있어요. 난이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올림푸스, 아니면 고1, 고2 모의고사들 다 넣어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올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내 최소한의 도리를 지금 지키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뭐라고 저번에 9월 대비해서 올려준 자료들을 다른 곳에서 본인이 만든 것처럼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 풀어도 상관없어. 뭐 쌤 풀어도 돼.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자료 아니니까 무조건 받고 싶다 이러지 않아도 돼. 그 자세한 얘기는 고정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무튼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짧은 영상이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나랑 소통했다, 얘기했다 이 정도의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